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언제나 구민을 위해 뛰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시간 지속되는 본회의 집중도를 위해서 질문 3번은 해당 부서로부터 많은 자료를 이미 받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원구가 되기 위한 문제에서 소아응급 시스템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요. 요즘 소아과 의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소아응급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기사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노원구에도 야간에 위급한 아이들을 받아주는 소아응급실이 없습니다. 어떤 주민께서 민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밤에 많이 다쳐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야간에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병원들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 다른 구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뻔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겁니까? 노원구에 사는 게 그동안 참 좋았는데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의료체계를 민간에 맡겨놓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생명과 안전에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대책을 세운다고 노력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쏟아냈고, 서울형 야간 휴일 소아응급체계를 만들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야간 휴일 소아의료체계 분포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8번, 2번 있는 지도상에 요 지도가 노원구인 거는 다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다시피 노원구에는 2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우리 아이 안심 의원으로서 하늘별 청소년과 의원이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서 미즈아이 플라자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2개의 병원 외에도 자체로 야간 휴일 진료를 하는 병원이 3개 더 있어서요. 총 5개의 야간 휴일 소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1차 의료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준응급상태나 응급상태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2차 병원 이상이 되어야 24시간 준응급 이상의 소아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청장님 이제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상황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차 병원으로서 소아응급 시스템을 갖춘 안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아픈 아이를 안고 응급실 뺑뺑이를 해야 하는 자치구라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2차 병원 이상, 준응급 이상의 24시간 소아응급실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 구상하고 계신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저거는 결국은 24시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는 이미 노원구는 뭐 다 소아과가 많이 있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 끝나는 10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 아침 9시까지 이때 응급 아이를 받아주는 곳이 우리 노원구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 9개 병원을 지정을 했죠. 24시간, 그러니까 새벽에도 받아줄 수 있는.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노원구는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이나 원자력병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대신 이제 중랑구에는 서울의료원하고
그나마 경희대학교 병원 두 군데가 지금 24시간 그 응급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지정이 되면 결국은 서울시가 한 병원당 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주면 안 가겠다 소리입니다. 2배, 3배로 주면 또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두 개 기관은 응모했고, 6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 말씀도 있고, 주민대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백병원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산 지원이 많이 되면 자기들도 하겠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다시 한번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추가로. 근데 올해는 이미 다 끝났고요. 내년에 공모 사업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 담당 시민관광국장 이야기는 아직 내년에 공모를 추가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 다만 공모를 하게 되면 백병원을 유력하게 지정을 하겠다. 그건 백병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6억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백병원은 6억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4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면, 그러니까 총 10억 예산이 지원이 돼야만 백병원은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에서 서울시 공모에서 백병원이 되면 우리 노원구가 4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하면은 백병원이 응급 병원이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공모를 안 해버린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노원구가 10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24시간 병동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당한 노원구 자체 예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어서요. 말씀대로 그거는 그런 정도는 이제 어찌됐든 정책적 판단인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는 백병원만 하지 말고 백병원도 지금 뭐 전문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 거기도 교대로 해야 되는 거여서 너무 힘들 수 있어서 을지병원하고 원자력병원도 다시 한번 만나서 세 개의 병원이 좀 돌아가면서 매일 응급실을 좀 이렇게 운영하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예산 지원은 더 추가로 해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촉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그 접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계획을 다시 좀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노원구에서는 최소 4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 예산은 저희가 좀 감당을 해야 될. 그러면 이 문제는 크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의회에다가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는 제가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분께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강북 어린이병원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근데 원래는 강북구에다가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BC를 분석했는데 0.2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서울시가 다시 강북 어린이병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공모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도 있고 특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린이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마침 또 서울시가 응모를 해서 강북권에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운영한 어린이병원은 서초구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강북이 없어서 하나 하는데 여기 우리 동북 사구하고 동대문 그다음에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노원, 도봉, 강북 하여튼 뭐 한 1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응모하라고 공모를 하는데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할 부지가 없고 일단 부지가 연면적으로 10,000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병실을 한 200병실 정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진 정도가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여기 차량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 부지가 꽤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강북 어린이병원을 유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좋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는 좀 보고를 드렸고요. 한번 제출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이제 백부행원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기는 24시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1년 동안 올해 안 그래도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코로나 거치면서 아이들 아플 때 이제 발 동동거리는 부모님들도 또 많아지시고 이랬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공릉동 쪽은 서울의료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멀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계동, 상계동 위쪽에 주민들께서 특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계백병원 그리고 구리에 있는 병원 이렇게 몇 개 이제 이 동부권에 있는 몇 개 큰 병원들의 이비인후과 전공의도 정원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동부권에 있는 의료 체계가 뭔가 조금 더 불안정하고 또 말씀하신 강북 어린이병원도 이제 최근에 거기가 무산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강북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이제 언론 보도도 봤었고 그래서 동북 지역이 모두 다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끝까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이제 의원님들이 부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좀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모두 정책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부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원님들이 어쨌든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많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친화도시다운 노원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구립 다모인 시설에 대한 혁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보시면 해당 부서로부터 장애인 복지과로부터 받은 표인데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 불리는 직업재활시설 구립 다모인에서 일하시는 근로장애인들의 최근 6개월간 임금 현황입니다. 가장 오른쪽 파란색 수치가 월 평균 임금입니다. 훈련장애인, 수습장애인이라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훈련장애인들은 15만 원 정도를 월 평균 받고 있고 근로장애인들은 임가공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적게 받아서 23만 원 정도 좀 넘게 현수막을 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은 가장 많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받아오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임금이 한 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의원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임금에 대한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 그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모인 측은 이에 따라 작년 연말에 30여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임금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 구립 다모인에서 일하시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통해 10월까지 총 4억 7,600여만 원을 벌으셨고요. 11월, 12월 예상 수익까지 포함하면 올해 5억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물론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잔액이 현재 1억 8,200만 원이나 존재하고 심지어 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8천여만 원 정도 법인이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41명의 근로장애인 평균 임금이 이런 상태에서도 3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도 대단히 문제인식을 가지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장애인들도 생활을 하셔야 하고 또 이분들이 다 성인들이시고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갈 만큼 어느 정도 돈은 좀 버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구청장님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기관이 다행히 연말 상여금을 대폭 지급하겠다는 보고를 어제 장애인 복지과로부터 받았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를 권고하고 있고 지난해 9월 장애인을 분리 배제하는 보호 작업장을 폐쇄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일하는 보호 고용에 대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개방 고용으로 전환해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의 유엔에서는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간을 두어서 3년이 지나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 같은 나라는 2017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 작업장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에 그 개념을 포용 작업장으로 바꿔서 장애인, 비장애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함께 일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어쨌건 여전히 보호고용이라는 이름 하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분리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요.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충청 지역의 한 작업장의 기관장은 선도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저는 당장 노원구가 여기에 구립 다모임에 최저임금을 위해서 돈을 주라고 하거나 작업장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좀 너무한 임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노동 효율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좀 바꾸고 시설 운영에서 혁신적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다모임 시설 임금 상황 알고 계셨는지 혹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장애인 월급을 많이 주려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가공하고 현수막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가공으로 들어오는 거는 극히 미미하고요. 대부분 다 현수막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현수막에 지금 일하는 근로장애 13명이고요. 인가공은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43명인데 예를 들면 30명으로 줄어버리면 1인당 돌아가는 돈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40명일 때와 그럼 한 10명 덜 뽑고 30명만 해가지고 하면 어차피 현수막은 이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계속 일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 돈을 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서울시가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한 4억이 넘으니까요. 저희 노원구는 그 공간에 대한 월 이용 임대료하고 월 운영비로 월 200만 원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 있는 종사자들은 4억 6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일반 기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복지관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게 복지관인 거죠. 또 다른 복지관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계속 보호하고 돌보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도 이런 직업재활시설에 나와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면 약간 경증입니다. 그래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거 그러니까 어떤 수익의 사업장으로 볼 거냐, 복지관의 개념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서울시원 할 때부터 이제 이 작업장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에 장애인이 70명이었거든요. 지금은 40명입니다. 그 사이에 30명이 줄어버렸죠. 저는 그때도 아마 이 급여가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는 택배 사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택배 사업은 지금 올해 초에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때 그 시설장한테 왜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냐, 급여를 이렇게 못 주면서. 근데 자기는 이 70명이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돌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뽑았다. 근데 많이 뽑으면 뭐하죠? 돌아가는 돈이 적은데 수입은 빤하고, 뭐 이제 그분은 그런 뭐 이제 철학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분은 물러났습니다. 바뀌었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 보고 많이 30명이나 줄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비용 가는 돈이 지급되는 돈이 비슷하다는 건 그동안에 이제 시설장이 더 많은 수입을 위한 노력을 좀 덜 했거나 저 월급 주라고 구청에서 뭐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완전 그러면은 차라리 구민 세금으로 월급 줄 바에 아예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자립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했는데 자체 내에서 수입을 더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종사자들과 시설장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저런 현수막도 우리 구에 무슨 각과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가급적이면 저기 다모인에다가 좀 요청해서 그 현수막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많이 좀 독려도 하고 산하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현수막이 웬만하면 다모인 작업장 걸 쓰자 그랬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수막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전날 결정됐어. 막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냅니다. 급할 때는 안 되고 또 현수막에 가다 보면 막 탈부착이 돼 있고 막 찢어지고 이러면 바로바로 조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발주를 줬던 부서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창출을 위한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1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건지 저는 뭐 그랬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입 창출 노력이 꽤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 직원 장애인들 43명을 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줄어들면 급여는 줄 수 있으나 보호 기능이 돌봄 기능이 사라져 버리고 지금 직업재활시설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직업재활시설이 한 8개인가 있는데요. 상당히 대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제 23만 원 준다, 39만 원 준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제기를 받고 이제 상여금 연말 상여금을 하기로 하면서 재원은 뭐 그동안 내년을 위해서 나중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남겨놓은 잔액이 상당히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용 장려금을 이제 이 노동자들에게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여전히 쟁점은 이제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거 복지관의 개념으로 모두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이제 격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의 개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한번 한 1년 정도 이 구립 다모인이라는 시설이 좀 생산 활동에서도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좀 집중적인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들이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찌 보면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어쩌면 느슨하게 그냥 급여 받으면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는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신경 쓰는 건데 민간 직업재활시설들도 그런 압박이 지금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시설들도 종사자들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도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참기름 들기름을 짜는 것을 지역 사회들과 함께 이제 마을 공동체와 함께 협의해서 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런 작업장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의견을 많이 모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애써주시기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기준에는 동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양천구입니다. 조례에 첨부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자료가 달리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관리 투명성 25점, 공동체 활성화 55점, 시책 이행 20점 있습니다. 동평가 항목은 달리 없습니다. 동작구입니다. 조례에 첨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입니다. 정량평가에는 양을 뚜렷이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평가 기준이고 정성평가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고 이제 질적으로 어떠한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량평가에는 준공연수, 단지 규모, 최근 지원 금액, 시책 참여도, 관리 투명성 등 낙후 정도를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동평가 항목은 없습니다. 마포구입니다. 여기도 동평가 항목은 없습니다. 마포구는 비현실적인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지원금 우선 교부 순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이제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3년도 현재 지원금 우선 교부 순위 기준 같은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구를 보겠습니다. 관리 투명성 25점, 공동체 활성화 55점, 시책 이행 20점입니다. 타자치구라서 내부 방침을 공개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공개하진 않습니다만 동평가 항목이 없는 것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중랑구입니다. 타자치구와 비슷합니다. 현재 중랑구는 권익위 지침을 반영해서 평가 기준 수정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광진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한 배점표가 있고 내부 방침이 추가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분명한 평가 기준을 지향하고 정량평가를 집중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노원구 평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원구인데요. 조례상 첨부 기준은 타 자치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23년도 세부 안내 선정 기준을 추가로 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30점이 있고요. 일반 현황에는 지원받은 이력, 세대수, 시설물 노후도, 사업 적정성 등이 있고 아파트 관리 투명성 18점, 교육 복지 시책 17점, 녹색 환경 시책 15점, 동평가 20점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주민교육, 노동자 복지, 녹색 환경 시책을 적극 준수하게 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이 점은 우리 노원구 동평가 기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평가 항목이 있고요. 20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동평가를 자세히 볼까요? 우리 마을 가꾸기, 청소, 제설 등 참여라는 게 있고 행사 참여율, 현수막개점, 기부, 체험 부스 운영, 탈축제, 동축제, 구민체육대회 동축제 참가, 그리고 복지 분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참여, 기타 동행정협조 이렇게 있습니다. 인력 동원, 행사 동원, 축제 동원, 성금 참여, 동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기준이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구청장님, 동행정 협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어디 항목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맨 마지막에 빨간 박스에 있는 동행정 협조라고 하는 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동에서 일어나는 무슨 김장 나눔 행사라든가 이웃 돕기, 또 예를 들면은 심폐소생술, 금연, 여기는 좀 금연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금연 아파트 선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잘 따라주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심폐소생술은 여기 앞에 문서에 보시면 교육복지 예, 교육복지 분야에 있고요. 네.
동평가는 별도에 있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타 동행정평가 3점짜리 배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요 위에 거는 보다가 대충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얼마나 횟수, 뭐 몇 명 참가했는지 이런 걸로 따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겠는데 뭐 전체 배점 중에 3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 그 지적과 관련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일단 네, 제가 먼저 그러면은 의견 말씀드리고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평가 20점 항목이 조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들에서는 구 행사의 주말마다 동원되어야 하는 부담, 그것을 잘못하면 눈밖에 나서 지원 사업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 의견을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행정협조가 매우 주관적이고 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국민권익위에서도 선정 기준의 객관성, 구체성을 중요하게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오른쪽 표와 같은 표준심사표 정량평가를 70점을 주고 있는 수치가 분명하게 따질 수 있고 주로는 노후도와 형평성에 집중되어 있는 이 정량평가 70점 주는 표준심사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걸 참고해서 지역별로 더 좋은 평가 기준표를 만들으라고 제안을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참고해서 정량적 평가 지표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은 첫 번째, 권익위 권고에 따라 단지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를 강화한 정량 평가 점수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둘째, 교육, 복지, 녹색 환경을 중시한 시책사업 준수지표의 장점은 계속 살려나가고, 셋째, 행사 도원성이나 동행정협조와 같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동평가, 노후한 아파트의 안정성을 위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원 사업은 현재 아파트마다 4,500만 원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냥 이 아파트 주민들은 4,500만 원이면 구에서 지원받으면 엘리베이터 한 대를 아파트에서 걷는 장기수송 충당금 안 쓰고도 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죠.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은 지붕 방수라든가 아파트 주차장 다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지원 사업이라는 게 꼭 노후도만을 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구에서 보셨듯이 노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의 상계동에 몇 단지라고 거기는 동대표 회장이 도장을 안 내줘가지고 경비원들 청소면 월급을 못 주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14단지. 고소를 당하고도 끝까지 도장을 안 내줘가지고 그런 황당한 아파트 아까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들이 있습니다. 다 그러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제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동대표들의 결정에 의해서 가뜩이나 아파트 내에서도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층간소음 나면 거의 칼불이 밀어날 정도로 서로 삭막해지고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할 때 꼭 노후도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아파트 관리 부분도 따지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교육, 복지, 경비 근로자들한테 갑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최근에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노후도하고 상관없습니다. 노후도하고 상관없는 항목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제가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행정평가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설, 청소 어떤 아파트는 자기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청소를 잘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눈이 쌓여도 전혀 그냥 외면하고 그냥 자기들 출근하기 바쁘고 밟고 다니면 다 다져놔가지고 낙상사고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인 책임도 못 느끼고 근데 옆에 아파트는 새벽까지 다 나와가지고 동대표들 주민들 나와서 통장을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 아파트 앞은 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차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파트는 누가 새벽에 나와서 눈을 쓸고 시켰어요? 누가 청소를 하고 시켰습니까? 그런 거는 잘하는 아파트는 장려를 해줘야죠. 그러면 당연히 차별 점수를 줘야 되는 거고 그거 잘하는 아파트부터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자극을 줘서 그런 쪽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하니까 금연권장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안 합니다. 실제로. 네? 재활용. 쓰레기 그렇게 버리지 말라 그래도 지금 계속 단속 요원이 매일 그렇게 씨름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행정을 해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동네가 지저분하냐. 네? 홍보 좀 더 해라. 개도 좀 더 해라. 안 돼요. 소식지에 그렇게 놓고 동 게시판 1층에 해서 이것 좀 하지 맙시다.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합시다. 재활용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은 안 지켜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강제적인 수단이 없이 그냥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그냥 신청 들어오면 작년에 당신이 했으니까 올해는 쉬세요. 안 하던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누가 열심히 동네 일을 하려고 하고 따개선금도 그렇습니다. 따개선금도 이미 아파트 내에 자기들 잡수익에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마다 내는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 많이 낼 것 같은 기대하는 아파트가 거의 안 내고 하물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수도 배관 해준다고 낡은 수도 배관 해준다고 12억, 13억 투자했던 아파트가 그 다음에 보면 따개선금 가장 적게 냅니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차별을 둬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꼭 우리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사람들 이웃의 공동체를 위해서 와서 눈을 쓸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개선금을 내고 행사동원 부분은 이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행사동원이라고 해봤자 상반기에 구민체육대회 한 번 하반기에 동마을 축제 딱 2번 참여하는 걸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그 부분이 행사동원성이라고 하시면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아파트끼리 좀 교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면 안 나오니까요. 근데 그거조차도 행사 동원성이라면 그런 거는 제가 조정을 그래봐서 그거는 배점이 6점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해서 할 텐데 동행정평가 관련해서 청소 제설, 따개선금 그리고 그 3점짜리 동행정평가를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고 모범 아파트로 뽑히면 더 장려해서 다른 아파트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 저는 동네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가 하는 걸 그 구청장이 철학과 소신이겠지만 저 또한 그런 철학과 소신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것까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자치구청장이나 거기서 아파트 시설 지원하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그 권고사항을 왜 만듭니까? 권한을 다 줬으면 믿고 맡겨야죠. 행여나 뭐 잘못 쓸까봐, 행여나 부정적으로 쓸까봐 그것 자체가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가끔씩 보면 여전히 못 믿어가지고 이상한 데 쓸까봐 그렇게 못 믿고서 무슨 분권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요. 과감하게 넘겨주고 제대로 하는지 보고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구별로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이 다 성향이 다른데 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거 때 또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걸 배점을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동행정평가 항목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그 행정 철학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들을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해서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웃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권익위에서도 그런 것 전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치로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게 되었을 경우에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동협조, 동행정협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동이나 구청과 가까운 인맥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에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의원님. 네. 따겨 성금은 정확하게 성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예. 주관적인 수가 없어요.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청소 제설은 어느 아파트가 있고 안 했다고 바로 드러납니다. 눈 오고 난 다음 날 새벽에 보면 네. 그거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같이, 동 직원들도 청소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방금 동행정협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정협조가 3점이 뭔지 좀 더 네. 확인하겠습니다만, 예. 그게 만약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거라면 제가 배점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동행정평가 전체 20점에 대해서 이거를 없애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들어갈 만한 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평가 기준표를 보면서 약간 뚜렷하지 않고 추상적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발견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나친 행사 동원성이나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뭐 동주민센터에서 임의로 평가 점수를 매겨야 하는 어떤 항목에 의한 수치 타산이 아니라 임의로 누군가가 매겨야 하는 평가 기준이 있다라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금고 지정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원구는 국민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고 있죠. 네. 4년마다 잠시만요. 네. 4년마다 지정 심사하고 작년에 지정해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국민은행이 재지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노원구의 구금고 연도별 계약 이력, 회계별 이자 수입, 이자율, 평균 잔액을 확인을 하였고, 현재 구금고를 통해 얼마의 협력 사업비를 받았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협력 사업비와 이제 이자율이 주택의 구금고를 지정할 때 중요하게 바라보는 대목 중에 하나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새로 약정하면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였더라고요. 기준이 불분명한 협력사업비보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율을 높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일부 받지 못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이것은 공개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별 평가표, 그리고 금고 지정 심의 결과 및 근거 자료, 금고 약정서, 구금고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1, 2번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최종 순위와 총점만 공개하고 상세 평가표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유였고,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아마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던 걸로 제가 맞아요. 예규에 저렇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금고 약정서는 약정서 내용에 제3자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이나 심사위원별 점수가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구금고는 공공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능이고,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 내용은 주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데, 구청장님 어떤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약정 내용에 이것을 제3자에게 비공개로 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는지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은행 측에서 요청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동의하고, 아마 내용은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 질문을 하려면은 노원 지점만 물어보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은행 전체, 예를 들면 자본금, 차입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도 그 영업 비밀에 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아니 그래야 저희도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믿음이 가야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금고 약정서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좀 비공개를 요청했고 시민들도 그렇게 동의해가지고 비공개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점 알겠습니다. 그 네 번째 보면은 구금고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부서에서는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다시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및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칙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 쓰여 있는 것과 같이 부서에서는 이제 이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예, 예, 어떻게 받았어야 해서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에 됐어요? 4년 동안에는 그걸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지정하면서는 뭐 이렇게 받아야 될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놓친 건지 하여튼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깜빡한 것일까요? 글쎄 그거는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이제 끝나고 왜 안 한 건지 뭐 특별한 내용 지난 4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기에 뭐 자금 운용이나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걸 좀 하는데 이제 조금 뭐랄까 느슨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큰 은행인데 뭐 어찌 됐겠어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예. 네, 구청장님, 구금고는 주민 세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금고 지정과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는 재정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을 대신해서 투명한 보고를 당당히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공적 영역의 자금을 다루게 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호재를 누리게 된 만큼 우리의 보호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영업 기밀보다 우리 주민들의 이 알 권리 그리고 그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구금고를 둘러싸고 이전에 용산구나 광주 광산구 등 비리 의혹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고금리 시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금융기관들은 오랜 기간의 노하우로 수익 창출 계산법에 아주 능할 것입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자치구들이 어떤 협상력과 관계 설정력을 갖추는가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요. 즉 금고관리는 어찌 보면 우리 구 재정관리의 첫째 가는 중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기별 보고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하반기 보고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 시각에도 주민의 일상은 매일 이어지고 있고 때문에 구청장님과 노원구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 그 일상을 책임지시느라 중단 없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오늘 구정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는데요. 모든 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목표하신 바 꼭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